안녕하세요. 한국과 미국의 교사의 학년 및 교실 배정 방식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해 발표할 초등교육과 양소정입니다. 먼저 목차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로 교사의 학년 및 교실 배정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경우입니다. 한국에서는 총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단계는 담임 및 업무 희망서의 작성이고 2단계는 인사자문위원회에서의 교사 배치입니다. 1단계에서 제출해야 할 것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교 담임 및 업무 경력을 적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희망 학년을 작성합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1희망, 2희망, 3희망을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이 모두 들어가도록 작성합니다. 세 번째는 보직 희망 여부입니다. 부장교사를 희망하느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며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빈칸으로 남겨둡니다. 네 번째는 비구입니다. 비구에 학교 경영상 필요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는 임신 출산 예정 교사들을 담임보다는 비담임 교과에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해당되지 않으면 이 또한 빈칸으로 둡니다. 그리고 2단계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교사 배치는 제출 희망서를 통해 인사자문위원회라는 회의 공간에서 사전에 정한 기준으로 담임 선생님을 배정합니다. 일부 학교는 공평성을 위해 점수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매 학년 말 어느 학년을 맡을지, 어느 업무를 맡을지 새롭게 정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교사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더라도 교실을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국에서 공립학교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근무 연한이 정해져 있어서 근무 연수가 차면 더 있고 싶어도 전근을 가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미국 학교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교사들이 첫 근무를 시작한 학교에서 한 번 맡은 학년을 타이나 자의에게 바꿔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퇴직할 때까지 계속 맡을 수 있습니다. 임용고시를 보고 성적에 따라 순서대로 교사가 필요한 학교로 발령을 내는 한국의 제도와 달리 일정한 자격과 요건만 갖추면 공립학교에 취직이 가능하고 학교의 사정이나 학급이 줄거나 증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이 처음 맡은 학년을 계속 맡을 수 있는 것이 미국 학교 시스템입니다. 학교나 교육부에서 담임 배정을 바꾸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학년과 학교의 여건이 맞다면 한 학교의 어느 학급의 자리를 잡아서 그 교실을 떠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교사들이 학년 초가 되면 새로 이사한 교실에 환경 미화를 하느라 교사들이 상당한 시간과 많은 노력을 투자하는데 미국에서는 교사들의 교실 이동이 필요가 없으니 미국 학교 교사들은 학년 초에 교실 미화에 적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미국 학교의 방식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급과 학교를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매 학년이 끝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교구들과 교실 환경 미화를 새롭게 교체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한 학급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교구들을 재정비하는 데 있어서의 강제성이 한국보다는 부족한 편입니다. 미국 학교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매우 효율적이지만 교사들이 현재에 안주하기 쉬울 수 있다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학부모 학교 참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초, 중, 고 모두 매 학기 학부모 상담 기관이 있으며 학교 내에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회 자리가 있어 학부모들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소위원회가 학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소위원회, 교원평가위원회,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등이 있어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도 특색 사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학부모 상담 등은 모두 동일하게 있지만 미국은 학교에 대한 학부모 참여를 유도하고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수준의 정책과 주정부 수준의 정책이 있습니다. 먼저 연방정부 수준의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대부분 나고 학생 방지법으로 더 많이 알려진 초중등교육법의 타이틀 1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1 정책은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개별 학교 또는 교육부에 일정 비율 이상 등록된 저소득층 학생을 연방정부 재정으로 지원합니다. 타이틀 1 정책은 학부모 참여를 신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투입하도록 하고 교육부 주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정부 수준의 정책입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의 학교 참여를 촉진하는 법과 정책, 가족의 학교 참여 확대를 위한 주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법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그중 먼저 가족의 학교 참여를 촉진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주에서 가족의 학교 참여 정책을 입법화했으나 주에 따라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주에서 교육자와 가족이 학생 교육을 위한 협력 관계를 이루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 DC를 포함한 40개 주에서 가족의 학교 참여 확대를 위한 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의 포괄성 및 구체성의 정도와 성과 보수의 조건, 책무성 확인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 참여 촉진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면 학교와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정책,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학부모 자문위원회를 참여시키는 정책, 지역사회의 요구를 입법 과정에 반영시키는 정책, 가족 참여 정책에 대한 책무성 확대 정책, 학부모, 학교 간 협약 정책 등이 있습니다. 우수 사례로는 플로리다주 법인 학생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가족과 학교 협력관계법으로 교육기관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 가족, 교육자,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교육위원회, 교육장, 교사들이 협력하여 가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개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의 학교 참여 확대를 위한 주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입법부는 재정 지원 정책을 통해 가족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낮은 학부모 교육 참여율을 보이는 특정 계층의 가족이나 흑령기 이전의 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학교 참여의 방법을 교육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수 사례로는 캘리포니아주의 네일소토 학부모 교사 참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와 가족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정방문과 지역사회 초청 행사 등을 시작하려는 학교에 재정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이 기금을 받는 학교들은 매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법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직장 업무 시간에 자녀의 학교를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학교 방문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보장하는 노동법의 내용으로는 업무 시간을 이용하여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하였다고 해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해고의 위협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16개 주에서는 자녀의 학교활동 참여를 위해 근무 시간에 회사를 이탈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노동법을 갖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의 경우 학교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가 해고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 사례로 거론되는 미네소타주 법을 살펴보면 고용주는 학부모 노동자가 12개월 동안 16시간까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미국 전역에서 유일하게 노동자에게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해주는 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주는 법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학부모의 학교 참여의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연 정부의 정책으로 제도가 아닌 문화의 영역인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관심 및 자발적 참여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미국은 저소득층 학부모들이 학교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함으로써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학부모 학교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구조적, 제도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정부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기보다는 학교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학교 참여 방법을 찾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효과가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취약계층의 불평등한 교육 지원과 학교 참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교육 취약계층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